이번 사연은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며느리 괴롭히던 시어머니의 병을 한 방에 고쳐드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시어머니가 본인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까지 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30대 초반 결혼 3년 차이고 맞벌이하는 부부입니다. 늘 여기저기 아픈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마음의 병이 오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바쁜 남편 잘 쉬게 해주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분명 맞벌이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어머니는 아프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저 혼자 집안일 해야 한다는 말씀도 잘 안 하셔요. 그리고 돈 달라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시어머니의 못된 말버릇을 한 방에 고친 계기를 말씀드려 보려고요. 저희 결혼할 때 양가 도움 없이 결혼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결혼 전에 남편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이 혼자 살던 집이 저희 신혼집이 되었어요. 그 집을 살 때 남편은 시부모님으로부터 3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모은 돈과 담보대출을 좀 받아서 이 집을 샀다고 해요. 저희 결혼할 때 제가 이 집 인테리어 비용을 냈고 살림살이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남는 돈은 현금으로 가지고 결혼했고요. 그리고 대출금은 남편과 함께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충 반반 결혼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결혼하고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 남편과 얘기를 해보고 결정한 것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희에게 돈 모을 생각이나 하라고 하시며 용돈을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도 용돈을 안 드리게 된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늘 서운해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러시면서 아들 키워준 값을 못 받아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저렇게 서운해하시니 용돈을 좀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거든요. 남편은 양가에 공평하게 해야 한다면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출산휴가가 짧은 곳이에요. 여직원이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에서 업무에 복귀를 하면 힘든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고 거의 대부분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합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회사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출산을 해야 하니 이직을 생각하게 되었죠. 이직을 하게 되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연봉만큼 못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나중에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여자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경우는 없다며 맞벌이는 필수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결혼하자마자 저에게 아이를 빨리 가지라고 성화를 부리셨죠. 저희 회사 사정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고는 저에게 계속 아이를 빨리 가지라고 성화를 부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을 사준 것처럼 늘 말씀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집을 해줬는데 아들한테 용돈 한 푼 못 받는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며느리 못됐다고 난리더라.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너희 사는 집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반반 결혼인데 저는 졸지에 시부모님으로부터 집 받은 며느리가 되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늘 몸이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사셨는데 남편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신우는 자기들을 낳아 키우느라 어머니가 그렇게 아픈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항상 불안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본인이 집안일을 다 했으니 저도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몸이 안 좋으니 시댁 집안일도 와서 해놓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가끔은 해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남편에게 엄청 화를 냈죠. 그 후로 저와 남편은 집안일을 거의 반반 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 퇴근 시간이 늦어서 제가 집안일을 거의 다 했거든요. 밤늦게 청소기를 돌리면 이웃집에 피해가 가니까 제가 청소기를 돌리고 나머지 일을 남편에게 시켰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도 자주 모시고 갔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일에 반차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막상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은 별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양제 주사나 맞고 가라고 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아프시고 고생해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은 꼭 제가 모시고 가야 한대요. 신우는 딸이니까 그런 의무가 없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바깥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씀. 게다가 매달 용돈도 줘야 한다는 말씀.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시어머니는 밥을 할 힘도 없어서 밥도 못했으니 먹을 것을 사오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퇴근길에 시댁에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저도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서 쉬고 싶었지만 남편 퇴근 시간이 늦으니 할 수 없이 제가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일찍 퇴근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시댁에 먹을 것을 사들고 다녀왔는데 그럼 시어머니는 꼭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하면 될 걸 바쁜 남편 그런 거 시킨다고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는 말이 너무 지겨워서 대학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별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아픈 거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사실 고생한 것도 없는 분이세요. 평생 전업주부로 두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맨날 저렇게 아프다고 하시는 거 치매 아니냐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나 어렸을 때부터 매일 그러셨는데? 이러더라고요. 남편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치매일 리는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계속 아이를 왜 안 낳냐고 하셔서 사정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특성이 이래서 지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했죠. 이직을 알아보고 있으니 이직이 돼서 육아휴직이 자유로운 회사를 다니게 되면 아이를 바로 가질 생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손주는 보고 가야 하는데 이러면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한숨도 푹푹 내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는 시어머니께 별 생각 없이 요양원에 가셔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집안일도 못하겠다, 밥도 못하겠다 이러시길래 그럼 편하게 요양원에 계시겠냐고 했죠. 시어머니는 내가 무슨 벌써 요양원을 갈 나이냐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요양원 들어가셔서 편하게 사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제 남은 인생 요양원에서 편하게 사시라고 말하고 요양원 비용은 신우와 반씩 내면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을 테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반응이 재밌는지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요양원에 가시라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엄마는 몸이 많이 아프시니까 요양원 말고 요양병원에 가셔야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래야 하나 보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본인은 아픈 곳이 하나도 없고 건강하다고 하셨습니다. 맨날 아프다고 하셨는데 뭐가 건강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건 내 나이 여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사는 거라네요. 그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조만간 요양원에 보내드리겠다고 계속 말씀드리다가 왔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아프다는 말씀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틈만 나면 시어머니에게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 가면 집안일을 할 것도 없고 주는 밥 드시면서 편하게 계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하냐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집안일 시킨다고 뭐라고 하면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매인가 보다. 남편과 내가 맞벌이하는 걸 분명 알고 계시면서 집안일을 나에게 다 하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맞벌이 부부인 걸 자꾸 잊으시나 보다. 이러면서 남편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너희 맞벌이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요양원 안 가도 된다고 펄쩍 뛰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 소식이 왜 없냐고 하시면 우리 사정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신 거냐고 치매가 의심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아니라고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요양원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아프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아이를 가지라는 압박도 안 하시더군요. 근데 요즘은 제가 시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는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본인은 건강한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치매도 빨리 올 수 있고 몸이 계속 아프신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아픈 거 숨길 필요 없어요. 요양원에 계시면 얼마나 편한데요.
요양원에 계시면 얼마나 편한데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프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또 펄쩍 뛰면서 본인은 아픈 곳 하나도 없고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용돈을 달라고 하시길래 내가 결혼할 때 든 비용이 어머니가 보태준 돈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까먹으셨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또 펄쩍 뛰시면서 기억난다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주말마다 시댁에 안 오냐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요새는 저희가 시댁에 가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저희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건강 걱정하는 말만 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먹을 것을 사오라는 말씀도 전혀 안 하십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지긋지긋하게 들었는데 제가 시어머니 병을 낫게 해줬다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별 생각 없이 요양원 얘기를 꺼낸 것이 시어머니 병을 낫게 해드린 결과가 됐네요. 시어머니는 자식들 괴롭히며 살아야 하는데 요양원에 가기는 싫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가 봐요.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짜증이 나는데 안 좋은 얘기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심리는 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가기는 싫은가 보네요. 요양원만 말씀드리면 식상해지니까 기도원, 절 같은 곳은 어떻냐고 물어보세요.